군대 가는 손주에게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 군복을 가지런히 입고 거울 앞에서 어깨를 쭉 폈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윤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시키며 손끝으로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순간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에 집안의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손주의 단추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어색한 공기가 식탁 위에 깔렸습니다. 그때 윤정이 시선을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 가면 그동안 숨겨온 일 다 알게 될 거야. 그 짧은 문장은 묘하게 뒷맛이 남는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눈을 피한 채 식탁보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지만 둘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자 도시락 덮개가 덜컥 닫혔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식는 속도보다 분위기가 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불러 세우려다 멈추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순자는 윤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발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결만이 길게 남았습니다. 찢겨진 편지 한 장이 그 집의 침묵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던 날 순자에게 낡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고 삐뚤어진 글씨로 훈련소 3중대라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반쯤 찢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글씨는 분명 준호의 필체였지만 문장 끝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이야긴 믿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눌렀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봤지만 뒷장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잉크 자국만 희미하게 번져 있었죠. 윤정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편지를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윤정은 마트 봉지를 내려놓으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세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없다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의 방문 안쪽에서 종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소리를 따라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편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체부에게 혹시 비슷한 봉투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체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 주소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꺼내며 잉크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잉크 냄새는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이후 윤정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한 장이 20년 묵은 비밀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먼지에 덮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사망 보고서 박태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윤정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 몇 줄은 검은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햇빛에 비추어 보며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사인 자살 추정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목격자 진술 없음이라는 문장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서류 구석엔 작게 현장 사진 첨부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딘가 어색한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태수가 쓰러진 자리 옆으로 다른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죠. 그 신발 자국은 크기가 작고 운동화 형태였습니다. 순자는 윤정이 신고 다니던 낡은 운동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덮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졌지만 시선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벽에는 군청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순경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퇴직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순자는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경의 낡은 책상 서랍에는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정.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복사본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복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물끄러미 앉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 그녀의 손끝이 과거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순자는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윤정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양말만 신은 채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 공기엔 향수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속옷함 아래쪽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철심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군용 수첩이 한 권 있었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손때로 달아 글씨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태수의 군번과 날짜 그리고 누군가의 필체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끝난다. 순자는 손이 떨려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 사이로 작은 종이 조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조각엔 사고 전날 통화 기록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번호를 읽었습니다. 그 번호는 윤정이 일하던 회사의 예전 직통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이튿날 첫 차를 타고 도시에 나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낯선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적힌 회사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습니다. 창문엔 임대문의 종이 한 장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보다도 혼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닿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그는 돌아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예전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순자에게 국방부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준호가 부상으로 조기 전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지만 순자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집 앞마당에 군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준호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명랑한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당 끝에서 아들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차가운 물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호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정은 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순자는 조용히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군용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무사 보관자료 비공개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태수와 그의 곁에 서 있는 윤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가 작게 써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너머 윤정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표정, 같은 걸음, 그러나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아직 이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돌아와 진실을 꺼냈고 그 진실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 끝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안엔 먼지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군 시절 태수가 써둔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은 습기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상관의 부당 명령, 그걸 막으려다 일이 벌어졌다. 순자는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다음 장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수에게 신고를 포기하라며 강요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윤정은 울며 집을 뛰쳐나갔고 다음 날 태수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문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려 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진실이 우리 모두를 묻어버릴까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바람이 창고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셋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가 단순한 흙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감춰온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태우는 불이었고 용서로 이어지는 불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흰 손수건에 싸둔 편지 묶음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이 붙은 종이가 천천히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옆에 섰습니다. 준호는 잠에서 깨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빛이 순자의 얼굴을 붉게 비췄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한 장 한 장 편지는 불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순자의 자필로 쓴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걸 숨기자고 한 건 나였어요. 윤정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담담히 불길을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불빛이 점점 사그라지고 남은 건 재뿐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연기 냄새와 함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슬픔 대신 오래 묵은 안도의 숨결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면서 마지막 재가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의 죄와 침묵이 그 불길 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서로를 바라보는 조용한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